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 네. 대표를 사퇴했으나 일개 의원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곧 대표로 추대될 이재명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재명에 대항할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게 수장은 누가 될 거냐 이거 갖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막 댓글 싸움 벌써 엄청 하시잖아요. 먼저 스펙을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런 스펙 비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상적인 스펙 비교는 이력 비교만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는 정과 사법 리스크도 저는 봐야 돼. 스펙 네, 비교에 들어가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재명 1963, 한동훈 1973. 그 사이에 나경원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가 동갑이고 원희룡 대표는 64년생이에요. 네. 그렇죠? 후보는. 그다음에 경력, 판사 경력 5선 나경원, 검사, 국회의원, 제주지사, 국토부 장관. 사실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가 가장 스펙에 있어서는 화려해요. 그러네요. 다양한 네. 경험을 갖고 있고, 네. 그렇죠? 행정 경험도 있고, 네. 국회의원도 해봤고, 네. 그다음에 제주지사, 지자체, 맞습니다. 지방정부, 네. 지방정부도 운영해봤고. 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경험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변호사 했었고, 성남시장 했었고, 경기도지사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판사를 하다가,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이제 예. 굉장히 이제 스카웃이 돼서. 이해창 대표. 네네. 스카웃이 돼서 5선을 내리하고 있고요. 중간에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지금 5선에 안착을 했고. 한강벨트를 지켜내는. 그렇죠. 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검사를 평생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했었던 거죠. 자, 전과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전과가 있으면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없죠. 예. 없죠. 예.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지금 선거 공보물상에는 전과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 개를 제가 찾아봐도 없는 걸로 나와서 저는 일단 공보물상에는 없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8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람들을 모아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벌금이 80만 원인데 저게 선거 공보물에는 안 나왔어요. 저게 80만 원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네. 이제 뭐가 민감하냐면 이제 걸렸을 때 당선이 무효화되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한 건 했어. 근데 재판부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당선을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야.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선거 공보물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만 표기를 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선거 공보물에는 전과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확정 판결됐고요. 네. 이재명 씨의 경우에는 무고, 공무원 사칭, 음주운전 총 전과 3건이 선거 공보물에 기록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건이 더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80만 원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음주운전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기록된 거냐면은 벌금이 150만 원이었고요. 기록되지 않은 한 건은 뭐냐면 2010년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거예요. 네. 2010년에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지하철역 안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갖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기록 안 되겠네요. 그래서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 선거 공보물에는 안 올라와 있고 전과가 이제 3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도 유지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공무원 전과 3건은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그다음에 음주운전 150만 원 벌금형 받았던 도로교통법 위반, 그다음에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어려워. 요거는 이제 2004년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우리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험형 변호사인가요? 변호사를 맞아요.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죄를 저질러 봐야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법 리스크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은 4+7+11 제3자 뇌물, 배임 등 재판이 4개 걸려 있고 사건은 7개가 있고 그리고 혐의는 무려 11개입니다. 예. 나경원 의원도 지금 1심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요. 2019년 공수처법 이런 거 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때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강력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고발을 당해갖고 1심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원희룡 후보의 같은 경우도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죠. 네네 이거 해갖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로 피고발 당했고 또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도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동시에 고발을 당해 있고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 요 사건으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네. 어쨌든 누가 돼도 네. 또 이재명 의원이 이제 민주당 대표 곧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스펙상으로 네. 누가 되더라도 네. 국힘에서 누가 되더라도 민주당한테는 뭐 가볍게 그냥 뭐 앞서네요. 네. 재밌죠 이거. 네. 전과로 하면은 지네요. 전과나 사법 리스크로 하면은 지고 네. 나머지 뭐 나이나 학력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꿀릴 거 네. 없고. 예. 그러네요. 진짜 특히 전과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저 다 합쳐봐야 이재명 한 명한테 안 되죠. 한 명한테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사법 리스크 역시 합쳐봐야. 예. 합쳐봐야 한 명한테 안 되네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역시 표를 그려놓고 보니까 네. 다른 게 보이네요. 그렇죠. 3명 합쳐봐야 예. 전과 사법 리스크가 안 되는군요. 네. 한 명한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민주당의 훌륭한 대표감인가요? 아니 그래서 이런 댓글 막 올라오잖아요. 아버지 옥바라지 하기 힘들겠다. 우리 제주 삼다수님은 네. 너무 국힘은 너무 착해. 라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올려주셨어요. 소쩍새님은 흠 없는 사람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흠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도 모두 다 흠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흠이 어떤 종류의 흠이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흠에도 질적인 차이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뭐 누구 거 숨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좋네요. 네. 네. 소쩍새님이 용서할 흠은 용서하자.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저렇게 저희가 이제 후보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약 후보들이 지난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선언 딱 한 후에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네. 먼저 가장 첫날 세게 달린 건 한동훈이죠, 역시. 역시 최상병 이슈를 몰았죠. 특검. 예. 네, 요거를 지금 제3자가 특검을 임명하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쫙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어제부터는 기세가 또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세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경원의 두 가지 이슈 몰이는 일단 김민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둘이 합쳐갖고 우리는 지금 사전선거 투표제가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거를 입법을 하겠다. 입법을 하겠다. 공동으로 입법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선언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핵무장. 핵무장. 6.25니까. 6.25 네. 맞아서 지금 핵무장을 당론으로 내가 대표가 되면 네. 채택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나경원 의원은 그러니까 네. 한동훈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하고 용산이 완전히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네. 여러분 이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최상병 특검법이 엄청나게 부당하고 도저히 저거는 받을 수 없는 제안이잖아요. 네, 네. 그걸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선택지를 보여줬다면 네. 나경원 후보는 뭐라고 할까요? 보수의 정체성. 네. 그러니까 뭐 친윤이다, 비윤이다, 뭐 이게 아니라 보수로서 보수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안보. 그리고 지난 몇 해의 선거 과정에서 판판이 네. 의혹이 있으면서도 해결은 못했고 그렇다면 아예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근본부터 없애버리자. 사전 선거 운동을 과연 언제부터 했냐. 그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거. 투표율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것들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보수가 가장 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슈를
빵 던지고 나왔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저 두 가지가 네.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정말 1% 미만이지만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사인이나 저 경고 같은 걸 줄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예. 논의를 해야죠. 어떤 뭐 금기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핵이나 그리고 뭐 그다음에 부정선거죠. 사전 네. 선거운동 뭐 금지가 결국 부정선거에 사전 대한 투표. 의혹인데 사전 네. 투표 이제 예.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 금기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다는 지점에서 저는 보수 유권자들이나 어차피 국민의힘 투표 유권자들 당원과 여론조사 20% 국민의힘 당원 80% 아닙니까? 여기에는 호응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안 될 이슈를 왜 들고 나와서 그냥 저 인기몰이만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살짝 좀 저는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아니면 언제든지 보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 뭐라고 할까 답답했던 네네네.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네. 얘기해 봅시다 우리 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각자가 이슈들을 팍팍 던지고 있는데 원희룡 대표도 이제 원희룡 후보도 이제 뭔가 이슈를 좀 던지고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늦게 꾸려졌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본다면 한동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네. 원희룡 후보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거 보면서 네. 조만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